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년 2학기 중간고사 한빛고등학교 2학년 기출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빛고등학교는 지금도 시험이 진행 중이고 있어요. 10월 16일에 우리 국어 독서 시험을 필두로 해서 다음 10월 22일에 종료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 상세하게 저와 함께 시험 분석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판사는 천재박 독서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 시험 범위를 한번 보시게 되면 교과서의 비중은 좀 적습니다. 한빛고는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늘 외부 지문이나 외부 작품,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 당일에 선보이는 낯선 외부 지문도 해당이 되지만 교과서 밖에 있는 주어진 학습지를 통해서 미리 제공받은 해당 외부 지문, 외부 작품을 의미합니다. 그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학교 학습지, 학교 프린트, 학교 유인물 모두 다 잘 꼼꼼히 챙기는 학생들이 항상 시험 결과가 좋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챙겨주시고요. 교과서에서는 지금 우리 2단원 소가로 1, 2, 3번에 해당되는 독서 읽기 방식에 따른 독해를 물어보는, 독서를 물어보는 3개 지문이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이사항으로는 주어진 외부 작품과 외부 지문의 내용을 보았을 때 비문학만 나오지 않고요. 문학도 출제를 했었고, 문학 또한 고전 시가도 있었고, 현대시도 있었고, 고전 소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그 표음주의, 표우주의라고 하는 한글맞춤법 표기 원리에 해당하는 비문학 그 지문을 통해서 또 실제 우리 문법 원리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에 포함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비문학 시험이긴 하지만 비문학, 문학 그리고 문법까지 종합적으로 모든 역량을 평가하는 종합 국어 시험이었어요. 그 점 유념하시고 우리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과서만으로 우리가 문제를 구성한 것은 5문항이 나왔고요. 자, 교과서 플러스 외부 지문, 이때 말하는 외부 지문은 학습지가 아니라 실제 당일날 여러분이 처음 접하게 되는, 즉 배워보지도 않았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생소한 외부 지문이나 외부 작품을 의미해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교과서랑 연계한 것들은 없었어요. 그리고 학습지의 비중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학습지라고 하는 주어진 그 외부 지문에 해당하는 그 시험 범위가 제일 좀 양도 많았고 문제 개수도 가장 71%나 차지할 정도로 문항수도 많네요. 그리고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외부 지문과 당일에 선보이는 정말 낯선 그 지문과 연계하는 문항이 2개가 나왔는데 그렇지만 어렵지 않게 너무 쉽게 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총 24개의 문항이었고 영역별로 분석을 해보게 되었을 때 고전시가 13%, 고전소설 8%, 현대시 13%, 즉 문항만으로 벌써 6문제에 2문제, 즉 토탈 8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결코 또 문학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리고 문법에서 2개 문제가 쉽게 나왔고요. 비문학에서 14개의 문제가 나와서 종합 국어 시험의 느낌이 있었어요. 자, 해당 난도를 제가 좀 살펴보았을 때 여러분 지금 배점은 막 4점, 8점, 5점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난도는 한눈에 봐도 여러분 크게 어렵지 않은 게 느껴지셔야 되거든요. 절대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어요. 자, 비교적 상대적으로 조금은 더 난해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 교과서와 그리고 학교 수업 그리고 학원 수업에 충실하셨다면 얼마든지 100점도 가능했던 그러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세부 문항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유형입니다. 평이한 내용일치 파악 위주의 해당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어서 자, 예를 들면 8번 문제는 지금 무장포고문이라고 하는 전봉준, 손화준, 김계남이 작성한 동학농민운동의 그 선언문에 해당이 되는 그 지문과 관련된 내용일치 유형인데 본문과 비교대조해서 꼼꼼히 OX만 하면 잘 풀 수 있어요. 해당 요 문제를 푼 학생은 실제로 이번 시험에 100점을 맞았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와 함께 공부를 안 했던 적이 없어요. 너무 성실하게 잘하고 성적이 많이 향상이 된 친구고 지금은 어엿하게 수능이든 내신이든 모두 상위권에 랭킹이 있는 그러한 공부를 잘하는 학생입니다. 그러나 초반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만 해도 성적이 그렇게 좋진 못해서 한 3등급 정도였다고 봐요. 그런데 꼼꼼히 노력을 많이 하고 하나하나 지문을 따져가면서 OX를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부분이 맞아도 뒤에가 틀리면 과감히 틀렸다고 하고 또 뒤에가 옳아도 앞에서 틀리면 어디가 틀렸는지 명확하게 체크하고 문제를 푸는 그 성실성에 입각해서 비교대조하면서 OX를 잘하고 중간중간 점검을 잘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여러분 안 틀릴 수 있고 틀려서 안 되는 유형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 시험 당일에 처음 선보이는 낯선 외부 작품과 외부 지문이 항상 있다라고 했고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당 유형을 출제 안 한 적은 없어요. 즉 자, 지금도 성북동 비둘기와 우리 실제로 산성 눈 내리네, 그리고 광화문, 그리고 겨울 불꽃나무라는 이 현대시랑 엮어서 문제를 냈지만 너무나 쉬웠습니다. 자, 성북동 비둘기는 수업 시간에도 제가 언급을 했고요. 인간 문명으로 인해서 자연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자연의 이런 생물들이 피해를 보고 슬퍼하는 그런 내용의 상징적인 시였다라고 여러분 인지하시고 충분히 비교 대조하시면 얼마든지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고요.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2학년 1학기 문학교과서인 천재정 문학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는 정약용의 타메킹이라 하죠. 보리타작 작품인데 비록 한빛고에서는 이번 학년에서는 시험 범위에 없어서 접하지 못한 학생도 있지만 충분히 어렵지 않게 풀어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고, 이 노동에 대해서 고귀하게 여기고 또 귀하게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농민의 삶을 귀하게 여기는 해당 가치관을 파악하고 충분히 풀어내고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던 평이한 난도였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제가 수업 시간에 누차 강조했던 어휘 문제 무조건 나온다. 비문학에서 어휘를 묻지 않는 학교는 없다. 어휘를 잘 대비하기 위해서 자꾸 이 어휘 뜻 뭐예요? 저 뜻은 왜 안 돼요? 이런 질문은 우리가 이제 그만하도록 하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 실제 전원 스마트폰 꺼내게 해서 네이버 사전이든 다음 사전 앱이든 전부 다 사전 앱을 깔도록 같이 우리 좀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사전 앱을 깔고 어휘 뜻을 찾고 적고 다시 한번 읽고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들고 클리닉 시간에 계속 테스트를 보고 그런 과정들을 열심히 해서 또 퀴즈 내고 게임 하듯이 우리가 단어를 즐겁게 잘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 어휘는 여러분 어렵지 않게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충분히 저희가 다 100점 맞을 수 있는 그런 난도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뒤집어 얘기하게 되면 우리 기말고사는 훨씬 더 어려워질 테기 때문에 어휘랑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낯선 외부 지문과 외부 작품의 난도가 많이 올라갈 것을 충분히 예상하셔야 됩니다. 자, 전체 총평을 그럼 말씀드릴게요. 이번 2학기 중간고사는 교과서보다는 외부 작품과 학교 유인물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컸다. 그러나 이러한 기조는 기존의 한빛고가 원래부터 유지하던 스타일이었어요. 자, 크게 당황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비문학 시험이었지만 비문학보다도 문학과 문법 전 영역을 골고루 측정할 수 있는 종합 국어 시험의 느낌이었고 시험 범위 자체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시험을 시작하는 이번 주간 있죠. 이번 주간 바로 직전 금요일까지도 학교에서 진도가 다 나간 막판에 나간 반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진도도 굉장히 많았다, 범위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자 3번 시험 당일에 선보이는 낯선 외부 작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너무나 쉬웠다. 자, 그래서 4번 교과서와 학습지와 수업에만 충실했다면 얼마든지 고득점이 가능했던 평이한 난도의 시험이었다 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는 1등급 컷을 99점으로 적어는 놨지만 10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00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저희 학원에서도 100점의 인원이 꽤 있고요. 여러분 전교에서도 벌써 100점의 인원이 1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오늘도 듣고 어제도 들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 내용 인지하시고 하나만 틀려도 이번 중간고사만으로는 1 따기 힘들어 라고 인지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즉 그 말은 이번 중간고사에서는 난도 조절에 있어서 너무 쉽게 좀 어찌 보면 좀 난도 조절이 실패한 시험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희석하기 위해서라도 기말고사는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즉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난도를 어렵게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요소로는 시험 범위를 일단 좀 늘려서 공부하도록 벅차게 만든다. 그리고 시험 범위를 조절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얼마든지 외부 작품이나 외부 지문을 낯설고 어려운 내용으로 고난도로 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꼭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어휘에 있어서도 굉장히 고난도 어휘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자성어 특히 여러분 제일 약하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제일 어렵고 힘든 어휘들이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반드시 여러분 주의하시고 온전하게 풀어낼 수 있도록 훈련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앞으로의 준비 방향 한번 볼게요. 지문 속에 수록된 어휘들은 전부 다 숙지하시고 달랑 뿐만 아니라 문장 하나하나도 문맥적인 의미와 사전적인 의미 전부 다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 글의 얼개와 구조에 대해서도 온전하게 학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고난도의 기말고사가 예상이 되는 관계로 시험 당일에 선보이는 낯선 외부 작품 정말 어렵게 낼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 지문, 고난도의 난해한 학술지 글이나 혹은 학술지 비평글 이러한 내용들을 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건은 문해력이다. 그리고 어휘력이기 때문에 평상시 수능형의 여러분 그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고 오답 정리를 하고 학원 정규 수업에 철저히 이 수능 대비 수업에 집중을 하시고 내신 위주로 치고 빠지는 공부는 절대 득될 게 없어요. 계속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억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공부를 했는데 왜 자꾸 늘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제가 시험지 샘플을 보여드렸던 그 학생은 이번에 당연히 100점이었고 최근에도 100점을 많이 맞았던 학생이에요.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정규 수업 듣고 한때 듣지 않았던 적도 있어요. 왜? 쉬고 싶으니까.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내신에도 악영향이 있는 걸 스스로 깨닫고 다시금 마음을 돌이켜서 정규 수업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듣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점수도 많이 오르고 있겠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내신과 수능은 같은 결이라고 보셔야 돼요. 특히 한빛고는 서술형도 없기에 고난도의 이 수능형 문제로 내는 학교라는 거, 외부 비중이 세다, 보기 박스를 굉장히 중요시한다. 그 점을 유념하시면 여러분 잘 우리 수능 대비를 통해서 내신 대비 더 잘 해나갈 수 있는 거 절대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어휘와 고난도 한자성어 여러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 찾는 훈련 귀찮아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한테 득이 될 게 없어요. 사전 열심히 찾고 적으셔야 됩니다. 귀찮아도 옮겨 적으시고 그 뜻을 한 2번 이상 읽으시고 그래도 모르겠을 때 질문을 주십시오. 얼마든지 상세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하지만 귀찮아서 그냥 찾지도 않고 이게 무슨 뜻이야? 저건 왜 그래? 라고 단식 판단하는 그런 질문을 남발하시게 되면 여러분 자꾸만 시험에서 서너 개 이상 틀리게 됩니다. 다른 학생들 100점 맞을 때 꼭 하나, 두 개 틀리고 다른 학생들 2, 3개 틀릴 때 나 혼자 6개, 5개 틀리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그 점 유념하시고 잘 대비해서 우리 2학기 기말고사 많이 어려울 거 단단하게 각오하고 잘 준비해서 저희 한맥 국어에서 열심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